제품들에 대한 팩트 체크 캠페인이라는 걸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우리가 그간 잘 알고 소개하고 또 사용을 하고 만족을 하면서 사용한 그 제품들, 우리가 Recording in 알고 progress. 있는 내용들이 과연 어떤 부분이 조금 더 장점이고 어떤 부분을 조금 더 내가 눈여겨봐야 될까? 내가 알고 있는 팩트가 정말 맞는지 체크도 한번 해보자. 이런 차원으로 현재 본사 차원의 팩트 체크 캠페인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저는 이 이스프링을 얘기할 때 이 이스프링이 속한 가전이란 카테고리부터 좀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요, 가전이란 이 카테고리는 좀 진심으로 다가가는 것 같아요. 왜냐면요, 우리가 뭐 식사 한 끼를 한다던가, 뭐 옷을 하나를 산다던가 하는 것보다 가전제품을 내가 하나를 구매할 때 들어가는 돈이 아무래도 조금 더 많기 때문에 그냥 내가 조금 식당에 가서 아무거나 먹지, 밥 먹을 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가전제품을 살 때는 사람들이 꽤나 많은 것들을 알아보고 뭐 또 따져보고 고민도 해보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 어떤 것들을 고민하나 보니까요. 뭐 TV 같은 경우는 요새 뭐 화질이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왔다던데 화질이 얼마나 선명하지? 뭐 4K도 있다 그러고 뭐 8K도 있다 그러고 뭐 냉장고는 뭐 용량이 몇 리터가 들어가고 뭐 문이 몇 개고 또 뭐 요새 AI가 유행한다 그러는데 뭐 어떤 제품은 뭐 AI 명령도 가능한가 등등등 하나를 고를 때도 정말 많은 것들을 좀 따져 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가전제품, 보통 우리가 쉽게 바꾸는 제품군은 아니죠. 보통 언제 바꾸실까요? 뭐, 좀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결혼을 할 때, 신혼 가전으로 구매하는 경우도 많을 거고, 우리가 뭐 이사를 갈 일이 있다던가, 또는 뭐 이사가 아니더라도 집에서 뭐 리모델링을 한다던가, 아니면 정말 뭐 너무 오래 가전을 썼다던가, 아니면 뭐 새로운 제품이 정말 새로운 그 기술력이 있는 그런 제품이 나오던가, 어쨌든 다양한 이유로 이런 가전제품을 우리가 바꿀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것들을 좀 신경 쓰는 것에 비해서 정수기는 어떨까요? 정수기 역시 가전제품에 속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정수기 TV보다, 냉장고보다, 뭐 세탁기보다 이런 것들 대비해서는 우리가 과연 그만큼 신경을 쓸까라는 질문을 한번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TV보다도, 냉장고보다도, 뭐 세탁기보다도, 그 어떤 가전제품보다도 정수기를 고르실 때는 정말 많은 것들을 좀 고민해보고 신경 쓰셔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 TV는 우리가 보면 내 눈으로 들어오죠. 냉장고는 우리 생활을 뭐 편리하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물은요, 내가 마시면요, 내 몸속으로 직접적으로 들어와요. TV를 우리가 뭐 24시간 계속 보지는 않죠. 냉장고도 잠깐 식재료 꺼낼 때 잠깐 쓰죠. 요새 뭐 벌써 에어컨 켜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에어컨 하루 종일 켜진 않으실 겁니다. 뭐 잘 때 조금 더우니까 조금 몇 시간 켜놔 볼까? 뭐 인덕션을 쓸 때도 요리할 때 잠깐 쓸 겁니다. 그런데 물은요. 아침에 일어나서도 내가 집안에 뭐 하루 종일 생활을 하다가도 우리 아이 오면 또 한 잔 주고 뭐 자기 전에도 한 잔 마실 수도 있고 이렇게 내 몸속으로 들어오는 이 반복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제품군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정수기란 제품, 내 몸속으로 들어오는 제품 정말 잘 신경을 쓰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아까 최선미 리더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정수기를 선택할 때 결국 좋은 물을 선택을 하셔야 된다라는 건데 이 좋은 물이라는 게 어떤 게 좋은 물일까? 사람들마다 뭐 좋은 물의 기준이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뭐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뭐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저는요,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물이 있다면 저는 그런 기준 정도는 잡아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 우리가 내 몸속으로 들어오는 이 정수기라는 제품, 뉴 이스프링은 어떤 느낌으로, 어떤 식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사랑을 받았나? 결국 가장 기본적인 강력한 정수 성능을 빼놓을 수 없을 겁니다. 뭐니 뭐니 해도 정수기는 정수를 해서 내 깨끗한 물을 마시기 위해서 쓰는 제품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런 강력한 정수 성능을
그냥 단순히 우리가 우리 거 이만큼 좋습니다라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좋은 이런 성능들, 기능들을요, 이런 기관에서 인증까지 받았습니다 하는 공신력이 있는 높은 신뢰도까지도 저희는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뭐 필터 교체부터 아메 헬시홈까지 다양한 편의성까지도 챙긴 그런 제품이죠. 이런 다양한 특징들 중에서도요, 저는 이 뉴 이스프링을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정수기라고 말이죠.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정수기다 함은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옷을 입을 때도요, 옷에도 패션에도 유행이 있죠. 뭐 한 10년 정도 전쯤에는 뭐 스키니진 같이 조금 붙는 스타일이 유행을 했다면은 지금은 붙는 스타일 뭐 입기도 하지만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조금 더 통이 있는 이런 느낌의 옷들을 입는 편인 것 같습니다. 음식도 마찬가지죠. 10년 전에 뭐가 있었을까요? 뭐 대왕 카스테라 이런 게 유행을 했었다면은 지금도 뭐 있긴 있지만 그거가 막 유행처럼 먹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요즘 뭐 두쫀쿠, 버터떡, 뭐 이마저도 조금 이미 유행이 지났다고 하지만 어찌됐든 이렇게 우리가 먹고 입는 것들, 뭐 마시는 것들, 요런 것들에도 흐름이 있고 유행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시대에 맞는 걸 우리가 즐기고 향유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먹고 마시고 입고 즐기는 것뿐만 아니라 신경을 써야 할 물질들, 신경을 써야 할 것들도 유행이 있고 흐름이 있다는 겁니다. 뭐 유행은 안 좋은 것들이 유행이라기보다도 뭔가 신경을 써야 할 이런 트렌드, 흐름이 있다는 거죠. 정수기 업계에서요, 어떤 것들을 좀 많이 거른다고 말을 하고 있나, 자랑을 하고 있나, 한번 나중에 내가 아는 정수기 회사를 몇 개만 좀 선정하셔가지고 홈페이지나 이런 거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아메이에선 이런 거 말하던데 다른 회사는 뭘 말하고 있지? 이런 것들 살펴보시면요. 얼추 말하는 게 꽤 비슷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한 10년, 20년 전쯤에 정수기 회사들에서 많이 말을 했던 게 뭐냐면요. 저희 정수기는요, 뭐 중금속을 잘 걸러줍니다. 뭐 녹물을 잘 걸러줍니다. 염소를 잘 걸러줍니다. 이러한 것들이 보편적으로 이 정수기가 걸러낼 수 있는 것에 대한 자랑거리들이었어요. 근데 그거 지금도 요즘 정수기들도 걸러지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가장 처음에 내세우지는 않더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정수기 업계의 동향을 이렇게 살펴보시면요. 대표적으로 빼놓지 않고 요즘 나오는 것들 중에 하나가 미세 플라스틱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신경 쓴다면은 잔류의약 물질 정도 얘기하는 업체들도 있고요. 조금 더 신경 쓴다면 이제 과부하물까지도 말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이거 세 개 다 말하면은 정말 많은 것들을 좀 신경 쓰는 회사이자 제품일 거고요. 이거 뭐 아메이를 떠나서. 그래서 우리가 정수기를 고르실 때도 옷을 입을 때도 내가 조금 유행에 맞는 흐름에 맞는 옷을 고르고 구매를 하는 것처럼 정수기 역시 요즘 이슈가 되는 오염 물질이 뭐지? 이러한 오염 물질을 얼마나 잘 잡아주지, 걸러주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신다면은 수많은 정수기 회사들 제품들 중에서 좋은 제품을, 좋은 물을 만드는 정수기를 고르시는 게 조금은 쉬워지실 거라고 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요즘 이슈가 되는 물질, 왜 이렇게 이슈가 되나 조금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근원, 물에 스며든 거대 위협 해서 제가 잔류의약 물질을 좀 적어놔 봤는데요. 잔류의약 물질 쉽게 말해서 이겁니다. 우리가 아프면은 병원을 가고 병원을 가면 약을 처방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약을 이렇게 잘 복용을 해서 내 증상이 좀 완화가 되고 호전이 되면은 뭐 땡큐죠. 그래야 될 거고요. 그런데 내가 이제 아픈 게 다 나았어요. 예를 들어서 뭐 감기약이든 뭐든 다 나았는데 내가 처방받은 약이 뭐 한두 봉지 정도 이렇게 좀 남았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런 약을 뭐 내가 좀 모아놓을 수도 있고 또 모아놨다가 나중에 집 정리하다가 뭐 버릴 일도 있으시겠죠. 근데 그렇게 버릴 때 우리가 어떻게 버려왔나 요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아마 일반적으로는 보편적으로는 뭐 쓰레기통이나 뭐 싱크대나 변기통이나 이렇게 폐기를 한 적이 조금은 더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제대로 어찌 보면 버린다, 폐기를 한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아시겠지만 약국으로 반납을 해주시는 게 정석 방법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게 습관이 되지 않는다면요.
내가 남은 약들을 매번 약국에 갖다 주시는 분들, 솔직히 많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찌 보면 한 번, 두 번 이렇게 무심코 버렸던 이런 약물들이 결국에는 하수구, 강이나 하천으로 녹아서 들어갈 거고요. 그러다 보면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겠죠. 정말 1년, 2년, 뭐 몇십 년에 걸쳐서 사람들은 아팠을 거고, 약을 먹었을 거고, 이게 또 버려졌을 거고, 누적이 되었을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어찌 보면 더 신경을 써야 될 물질 중에 하나가 항생제 성분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마 리더님들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에겐 이제 귀여운 딸이 한 명 있지 않습니까? 딸이 지금 5살인데 이 5살짜리, 4, 5살짜리 꼬맹이들은 야, 이게 웬걸.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것 없이 아프더라. 네. 뭐, 요 아이가 시작점이 되는 적도 있겠지만 또 뭐 어린이집에서 한 명 친구 걸리면 우르르 걸리는 적도 있고 뭐 에어컨 조금 켰다고 조금 콧물 똘똘똘 흘릴 때도 있고 어찌됐든 어른들은 그나마 뭐 환절기, 겨울철 이럴 때 감기 걸리거나 그렇게 한다면은 아이들의 경우는 이렇게 사계절 내내 어찌 보면은 이렇게 좀 아플 수 있는 환경에 많이 좀 노출이 되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이 소아의 항생제 사용량이 성인에 비해서 약 2배 정도나 높았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들한테 사실 항생제 한번 줄 때 얼마나 좀 걱정하면서 좀 미안한 마음으로 줘요. 그런데 내가 약 한 번 줄 때 꼭 필요할 때 주는 것도 걱정이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다 우리가 폐기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들이 누적이 돼서 뭐 강이나 하천에 뭐 약물이 오염이 됐다더라 이런 뉴스를 본다면은 약은 아플 때만 주면 되는데 물은 아프든 안 아프든 매일매일 아이한테 줘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많은 좀 걱정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특히나 전 세계의 강들의 약 25% 정도가 이 활성 물질의 잔류 오염물이 잠재적 위험 농도 수준에 이르렀다라는 연구 결과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내가 내 아이, 내 가족과 함께 마신 이 물, 그냥 아무 물이나 마시면 안 되겠다라는 걸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4가지의 그림, 사진을 좀 띄워놨습니다. 팝콘도 있는 것 같고요. 카페트, 뭐 후라이팬, 뭔가 옷에 물방울이 송글송글 맺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요거의 공통점은 뭘까요? 네. 약간 이제 눈치 빠르시거나 이제 강의를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맞습니다. 과불화 화합물입니다. 이 과불화합물, 지금 몇 분이나 계실까요, 여기? 거의 350분 가량이 지금 많이 계시는데, 여기 계신 분들 아마 이제 제 강의를 좀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과불화합물 이젠 좀 익숙하실 거고, 혹시라도 오늘 뭐 처음 들어오셨거나, 아직은 요 단어가, 이 물질이 좀 익숙치 않으신 분들은 조금 더 집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버블화 화합물은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굉장히 많은 좀 도움을 줬던 물질이라고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좀 코팅이 되어 있는 소재들, 제품들에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도움을 준 화학 물질이기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이고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게 후라이팬이죠, 후라이팬. 코팅 후라이팬. 코팅 후라이팬, 사람들이 코팅 후라이팬을 쓰는 이유는 뭘까요? 결국에 이 코팅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눌러붙거나 이런 것들이 좀 덜하고, 뭐 그런 것들의 편리함 때문에 썼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코팅 후라이팬을 많이 쓰다 보면은 코팅이 벗겨지는 적도 있으셨을 거고, 당연히. 그리고 코팅이 벗겨지면은 새로운 후라이팬으로 교체를 하는 게 좋다는 얘기 역시도 여기까지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코팅 후라이팬이 벗겨지면은 바꿔야 되는 것도 알고 또 실제로 바꾸기도 하실 겁니다. 왜? 벗겨지면 누가 봐도 뭔가 벗겨지고 계속 더 벗겨질 것 같고 괜히 안 좋은 거 들어올 것 같고 정도의 느낌은 있기 때문이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 벗겨지는 게 왜 위험한데? 벗겨져서 우리 몸속에 혹시라도 들어올 수 있는 게 그게 뭔데? 그거를 우리가 살펴보셨다면은 과불화화물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코팅 처리가 되어 있는 것에 많이 활용이 된 물질이 과불화화물이고요. 이 코팅 후라이팬뿐만 아니라 우리가 뭐 비싼 등산복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맨 오른쪽이 이제 그 방수를 좀 표현을 한 사진인데 물 같은 거 액체 같은 게 또르르 떨어져 그냥 후루루 흘러버리잖아요. 스며들지 않고 결국 이렇게 코팅 처리.
값비싼 카페트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액체가 흘러도요. 스며들지 않고 또로로 흘러든 방수 처리가 되는 것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됐다라는 거죠. 이만큼 수십 년간 사람에게 많은 편리함을 준 물질이 과부하 화합물인데 이게 웬걸 수십 년간 사용이 되면서 버려진 적도 있을 거고 또 폐기가 된 적도 있을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는 이걸 연구를 했다라는 거예요. 야, 잠깐만. 야, 이 과부하물 인간 세상에 굉장히 편리함을 준 건 맞는데 이거 그냥 이렇게 계속 버려도 되나? 써도 될까? 환경에 오염은 안 될까? 더 나아가서 사람한테 혹시라도 들어오게 됐을 때 안 좋은 영향을 끼치진 않을까? 누군가는 연구하고 시험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우리가 이 과부하물을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결과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일단 과부하물이라는 물질은요, 하나의 특정 물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과부하물이라는 큰 카테고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과부하물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여러 가지 하위 항목들이 많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P4와 PFOS라는 과부하물입니다.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인 이유는요,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에요. 즉, 내가 쓸 때는 굉장히 편리함을 느끼면서 썼던 이 물질이 혹시라도 내 몸속으로 조금씩 들어오게 됐을 때 나의 몸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과부하물 우리나라보다 어찌 보면 미국에서 현재 조금 더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미국 지도, 지금 하늘 색깔 점들을 좀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뭐냐면요. Drinking water above proposed limit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강이나 하천에 이 과불화화물이 기준치보다 높게 검출이 된 지역들을 하늘 색깔로 지금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좋은 걸 표시해 놓은 게 아니에요. 지금 굉장히 빼곡하게 표시가 되어 있죠. 그만큼 어찌 보면 미국의 주요 대도시들이 모여 있는 이런 곳곳에 과물화 화합물에 대한 오염이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겁니다. 옛날 자료 아니고요. 2026년 2월 가장 최근 자료를 제가 다시 한번 찾아서 업데이트를 해온 겁니다. 그만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옷도 먹는 음식들도 시대가 바뀌면서 트렌드라는 게 있더라. 그리고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할 오염 물질들 역시 시간이 지나면서 예전엔 없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생겼거나 또는 예전에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좀 더 안 좋아졌거나 하는 것들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이스프링은 저는 시대를 항상 한 발짝 더 앞서갔던 정수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과거에 많은 업체들이 뭐 pH, 탁도, 염소, 중금속 제거 이런 것들을 말할 때 이미 당연히 이스프링은 잘 걸러내고 있었고요. 그리고 어찌 보면 26년도인 지금에서야 그마저도 몇몇 업체들이 우리도 과불화물을 걸러냅니다. 이런 거 신경 써야 돼요. 잔류이양물질 이런 거 유행이던데요. 신경 쓰셔야 됩니다. 말을 할 때 우리 이미 24년도부터도 이미 2년 전 그리고 글로벌 출시로 봤을 때는 23년도부터도 어찌 보면은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특히나 과불화 화합물 같은 경우는 우리 구형 이스프링 있죠. 구 이스프링 때부터도 걸러내고 있었어요. 이미 20년 전부터도. 이만큼 어찌 보면은 시대에 앞서 나갔던 그런 정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스프링이 정의하는 좋은 물이란 건 어떤 걸까요? 좀 키워드 형식으로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 얼마나 이걸 신뢰할 수 있는지, 이 물을 또 이 제품을 신뢰할 수 있는지. 두 번째, 얼마나 안심할 수 있는지입니다. 결국에 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어떤 제품을 믿고 쓸 수 있다라는 건 그 제품이 해야 될 역할을 본질을 제대로 하는 제품이라면은 저는 믿고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리더님들도 아마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에어컨이면은 바람을 시원하게 빠르게 시원하게 해줘야지 제대로 된 에어컨일 거고요. 냉장고면은 음식들이 상하지 않게 신선하게 보관이 잘 돼야지 좋은 냉장고일 거고요. 정수기라면은 우리가 걱정하지 않도록 안심할 수 있게 깨끗한 물을 정수할 수 있게 하는 게 좋은 정수기일 겁니다. 그렇다면 이 좋은 정수기라는 거 어떻게 좀 내가 쉽게 볼 수 있을까? 왜냐? 물이란 건 사실 무색, 무취, 무미잖아요. 냄새도 없고 향도 없고 색깔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냥 사실 뭐 수돗물을 떠놓고 보든 정수기물을 떠놓고 보든 내가 그냥 봤을 때는 얼추 비슷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 더 나아가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걸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런 근거 자료를 잘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뉴 이스프링은요, 무려 170종 이상, 다른 표현을 해볼까요? 무려 세계 최다의 오염물질 여과 능력을 검증받았습니다. 심지어 어디로부터? NSF로부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한국 최다 아니에요. 국내 최다 아니에요. 세계 최다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오염물질, 170종 이상의 오염물질을 거를 수 있다는 걸 NSF를 통해서 우리는 검증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한 170여 가지 물질들 중에 우리가 요즘 시대에 특히나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씀드렸던 미세 플라스틱도 있던 거고요. 과불화 화합물도 있던 거고요. 신종의약품도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미세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이 여과율이 굉장히 놀라운 수치까지 우리는 여과하고 있죠. 무려 99%의 여과 성능을 갖고 있습니다. 기준보다 더 높은 기준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일단 정수 처리에서 아까 우리가 NSF의 인증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이 NSF의 인증을 받는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말 많은 것들을 통과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NSF에서 우린 미세 플라스틱을 거를 수 있다는 걸 인증을 받았고, 그리고 이 NSF 기준을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니까, 이 정수기에서 원수, 수돗물이겠죠? 원수가 통과해서 정수가 됐을 때 결과물에 미세 플라스틱이 85% 이상 영어가 된다라는 게 입증이 되면은 이 정수기는 미세 플라스틱을 걸 수 있다라고 인증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게 기준점이라는 거예요. 이마저도 통과하기가 굉장히 힘든 기준인데 이스프링은 아메인 한 번 더 생각했다는 거예요. 오케이, 우리 일단 통과해서 굉장히 좋은 거 받아놨습니다. 그런데 잠깐만, 85% 일단 받아서 기분은 좋은데 85% 이상입니다라고 인증을 받았다라는 건 혹시 모르면 10몇 프로는 아직 물속에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 나는 그마저도 용납을 못하겠어. 라고 해서 우리는 굳이 더 높은 수치까지인 99%까지의 인증을 받았다는 겁니다. 왜요? 왜일까요? 결국 사람들이 얼마나 이 미세 플라스틱에 대해서 요즘 민감하게 생각하고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지 알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프링을 쓰는 사람이라면은 적어도 미세 플라스틱 뭐 뉴스를 보시든 뭐 어떤 방송을 보시든 기사를 보시든 우리 이스프링과 함께라면 누구님 저기 미세 플라스틱만큼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요? 99% 인증받았으니까 그걸 무려 어디서? NSF에서 인증받았으니까요. 신종의약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제가 항생제 얘기 잠깐 했었는데 전 세계 강의 25% 정도가 현재 잔류의약물로 오염이 되어 있는 이 상태에서 우리 아이에게, 우리 가족에게 또 나부터도 매일매일 마셔야 되는 이 물을 마실 때마다 혹시라도 나 뉴스 봤는데 이런 거 혹시라도 섞여 있으면 어떡하지? 걱정하면서 물을 뜬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 물 못 마실 것 같아요. 어떻게 마실 때마다 그걸 신경 쓰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이 이러한 부분을 걱정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뭐 의약품질, 의약물질 뭐 한두 가지 거릅니다. 이게 아니라 의약물질을 무려 19종에 대한 여과 성능까지 검증받았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다양한 의약물질들, 뭐 항우울제 성분, 항생제 성분, 향정신성 의약품까지 이런 다양한 물질들을 걸러낼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는 믿고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과불화합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과불화합물은 하나의 특정한 물질을 말하는 게 아니라 큰 카테고리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이 카테고리 안에 여러 가지 하위 항목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NSF가 지정을 한 과불화합물 여러 물질들 중에서도 특히나 이런 것들을 더 신경 써주면 좋습니다라고 선정한 이 7가지의 항목들을 뉴 이스프링은 전 항목을 통과를 했다라는 거. 이거를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설사 과불화물이 나한테는 아직 조금 익숙하지가 않아 하셨던 분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근 몇 년 안에 어찌 보면 내가 과불화물이 정확히 뭔지 모른다라고 할지언정 과불화물 내가 어디서 들어봤는데 이거 걸러지는 게 좋다던데 이거 몸에 안 좋다던데 정도의 인식은 전 잡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이러한 것들까지 걸러낼 수 있는지를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이제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 우리 제품에 대한 특징을 살펴봤는데, 이런 특징들을 우리는 NSF 그리고 WQA에서 인증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NSF 너무나 익숙하신 인증 기관일 겁니다. 정말 자신 있게 또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인증 기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보죠. NSF가 왜 이렇게 NSF 하는데, 결국에 뭐 이런 정수기를 한번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정수기를 예로 들면은, 우리가 앞서 말한 여러 가지 것들의 특장점들이 있죠. 우리의 뭐 미세 플라스틱을 거릅니다. 뭐 잔류 의약 물질을 거릅니다 하는 이런 특장점들. 아메이뿐만 아니라 많은 정수기사들이 자기네만의 이런 장점들을 자랑을 할 거란 말이죠. 근데 이런 특장점들을 누군가가 자랑을 한다라는 건 어떤 그 결과물이 있다라는 그 이야기일 거고, 그 결과물이 있다라는 건 어디서부턴가는 그래도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자랑을 하는 걸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 인증을 받았다라는 건 인증을 받기 위한 그 시험 과정이라는 게 있을 거고요. 우리 여기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인증을 하기 위한 시험 과정이 있어야 돼. 맞아. 시험 과정이 있어, 시험을 하니까. 근데 그 시험 과정은 누가 만들지? 음. 설사 누가 만든다고 한들 이걸 누가 봤을 때 어떻게 인정을 받을 수 있지? 이런 것들까지 파고 들어가 보시면요. NSF가 정말 대단한 기관이구나라는 거를 공감할 수밖에 없으실 겁니다. 이렇게 쉽게 말씀드릴게요. NSF는요, 본인들이 시험 과정을, 프로토콜을 만들 수 있어요. 이런 물질이 지금 이슈가 되는데요. 요런 물질 시험하려면요, 요런 과정을 거치면 시험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 표준을 만들어 볼게요. 라고 했을 때, 이 표준이 전 세계적으로 쓰인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의 공신력, 시험 과정을 만들 수 있는 기관이라는 겁니다. 그런 기관에서 우리가 각종 인증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WQA는 뭐냐면요. 요거는 미국 수질협회입니다. 미국 수질협회. 미국 수질협회는요, 이런 NSF나 NSF 같은 데서 그 프로토콜, 시험 과정을 만들면은 그거에 기반해서 다시 한번 어찌 보면 이 제품이나 수질이나 부품이나 이런 것들을 인증을 해주고 시험을 해주는 그런 기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수기 업계에서 어찌 보면 이 NSF만 받아도 또는 WQA 골드실이라고 합니다. 이 골드실만 받아도 굉장히 자랑할 만한데 뉴 이스프링은 이 두 기관에서 모두 인증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더블 체크를 해봤다라는 거죠. 결국에 이러한 기관들은 제3기관의 인증, 말 그대로 우리 제품, 우리 입으로 그냥 우리가 좋다고만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러한 항목들은 이런 기관에서 인증받았고요. 이러한 항목은 요런 것들을 통해서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NSF 같은 경우에는요, 이 시험 절차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통과를 해야지 인증이라는 걸 받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인증을 한번 받으면은 평생 가는 거냐? 아니에요. 계속 재인증 받아야 돼요. 근데 리더님들, 여기 계신, 거의 한 380분 가까이 계시네요. 여기 계신 지금 거의 400명 가량의 리더님들 중에서 우리 아메이 작 오래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오래 하시면서 우리 이스프링 강의 들으실 때 또는 얘기할 때 NSF 인증 안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하는 그런 얘기 들은 적 한 번이라도 있으세요? 아마 정말 단 한 번도 없을 거예요. 단 한 해도 없었을 거예요. 왜요? 우리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매해 다 인증받았다라는 거예요. 그건 정말 놀라운 결과물이고, 이 아메이라는 회사가 이 정수기 이스프링이라는 제품을 얼마나 진심으로 만들었는지에 대한 근거라고 전 말씀드리고 싶어요. 더 나아가서 우리 이스프링은요, 단순히 어떤 뭐 하나의 부품을 인증받았습니다. 하나의 필터를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필터부터 부품부터 이런 정수 능력까지 말 그대로 이 워터 트리트먼트 시스템 자체를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놀라울 수가 있다는 거죠. 이만큼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알아봤습니다. 그럼 두 번째, 얼마나 안심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E3 카본 필터.
우리 그 물리적인 3단계 필터링 거치고 나서 바로 내 컵으로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의 단계를 더 거치죠. 바로 UVC LED 기술력입니다. UVC LED, 이게 왜 필요한가? 물 속에 혹시라도 없겠지만 혹시라도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라는 성분이 있다면요. 물리적인 필터링으로 걸러지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건 아메이의 기술력을 떠나서 그냥 물리적인 필터링의 특성이에요. 어느 회사든지. 그렇기 때문에 이 UVC LED, UVC라는 기술력으로 살균해주는 기술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UVC를 단순한 램프가 아니라 한 단계가 더 업그레이드된 LED로서 뉴 이스프링의 새로운 기술력이 적용이 됐고, 그리고 이 UVC LED 기술력은 NSF 안시 55B에서 세계 최초로 인증을 받은 제품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어찌 보면 기술이 한 번 더 우리가 선도를 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박테리아의 경우에 99.9999%, 바이러스의 경우는 99.99% 살균을 합니다. 이 박테리아 99.9999%라는 이 어찌 보면 소수점 이렇게 많은 이 소수점 네 자리까지 가는 게 얼마나 놀라운 수치까지 살균할 수 있는지 설명드리면요. 우리 쌀 한 포대가 몇 킬로예요? 20kg 되잖아요. 이 20kg에 쌀이 몇 알이나 들어있나 세보니까 약 100만 톨이나 있대요. 누군가 세봤나 봐요. 고생 많이 했을 것 같아요. 100만 톨이나 이 들어있는 이 쌀 20kg 한 봉지에 한 포대에 한 톨. 100만 톨 중에 한 톨 있는 정도로 박테리아가 있을까 말까 한다는 거예요. 99.9999라는 건. 그러니까 결국에 거의 이런 느낌 정도로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뉴 이스프링 쓰세요? 박테리아 거의 걱정 안 하셔도 될 수준이에요. 정말 안심하셔도 돼요. 이 정도까지 자신 있게 말씀하셔도 될 정도의 안심력을 끌어올렸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UVC LED 기술력이 좋은지 영상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세 개의 시험체가 나올 거고요. 하나는 그냥 물, 아무것도 정수 안 된 거, 그냥 물. 그 하나는 물리적인 필터만 거친 물.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는 물리적인 필터 플러스 UVC까지 거친 물. 세균이 얼마나 빠르게 번식하는지 한번 영상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왼쪽 정수하지 않은 물이고요. 가운데 필터링만 거친 물, 물리적인 필터. 오른쪽은 시간이 지날수록 색깔이 붉게 변한다는 게 박테리아가 증식이 된다는 거고요. 거의 20시간 가까이 됐는데도 UVC까지 거친 건 거의 관찰이 되지 않죠. 이처럼 어찌 보면 눈으로도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영상들을 이 영상 참고로 우리 아메 유튜브에도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영상들을 좀 잘 알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요. 설사 박테리아가 물속에 있다라고 하더라도요. 우리 눈으로는 안 보일 겁니다. 너무 작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혹시라도 있어도 모르고 먹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뉴 이스프링에서 나온 물이라면 적어도 이런 부분을 내가 걱정하지 않고 안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요. 우리는 NSF에서 네 가지 항목에 대한 인증을 받았습니다. 42항목, 53항목, 55B 항목, 401 항목. 어찌 보면 정수기에서 받을 수 있는 거의 모든 항목을 다 인증받았다고 말씀드려도 무방합니다. 무슨 말이냐? 42항목은요, 정수기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인증받는 거예요. 맛이나 신미성, 뭐 아니면 정수기 부품 같은 것들. 가장 기본적인 거 정수기로서 역할을 할 수 있나? 그 다음에 53항목은 뭐냐면요. 전통적으로 사람들이 좀 걱정하는 오염물질들. 아까 우리 뭐 이야기했던 과부하물도 여기 속하고요. 각종 유기화합물, 중금속 이런 것들이 여기 속합니다. 55B 항목은요. 살균을 얼마나 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인증이에요. 바이러스, 박테리아. 얼마나 잘 잡아낼 수 있는지. 401 항목은요. 시간이 지나면서 예전에는 이슈가 안 됐는데 또는 예전에 없었는데 새로 생길 수 있는 오염물질들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모아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은 42항목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사람들이 걱정하는 53항목, 또 살균에 대한 55B, 그리고 마지막 요즘 발견된 401 항목까지. 이러한 모든 것들을 NSF에서 인증을 받은 통과한 그런 제품들이다라는 겁니다.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뉴 이스프링
세계 최다 오염물질 검증 능력 검증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초로 UVC LED 기술력까지도 NSF에서 인증받았습니다. 말 그대로 한 번 더 안심할 수 있고 한 번 더 믿고 쓸 수 있는 그런 제품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좋은 제품 혹시라도 아직 경험해보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많은 분들에게 많은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환승워터라는 프로모션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물도 환승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혹시 구형 이스프링을 쓰시는 리더님들 또는 나는 타사 정수기를 혹시 쓰고 있었어 하시는 분들도 모두 포함이 됩니다. 뉴 이스프링으로 구매를 하시게 되면요. 아메이 바우처입니다. 아메이 바우처 20만 원을 바로 증정을 해드리는 그런 프로모션이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혹시라도 지금 다가오는 여름, 더운 여름철 수분 섭취가 훨씬 더 중요해지는 계절입니다. 아무 물이나 마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만큼 좋은 물을 마셔야 되는 계절, 이 환승 워터 프로모션까지도 함께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좋은 소식 중에 하나는요, 지금 타사 정수기도 포함이 됐는데, 타사 정수기에서 제가 마케터와 어찌 보면 좀 이렇게 이야기를 통해서 리더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만한 소식도 하나 갖고 왔습니다. 우리 브리땡이라는 정수기 혹시 아십니까? 정수기라고 표현하기엔 조금 좀 주전자같이 생긴 거죠. 물통같이 생긴 거. 브리땡. 예. 혹시 모르시면 파트너한테 물어보십시오. 브리땡도 포함됩니다, 이번에. 그래서 브리땡 혹시 쓰시는 분들 계시다면요. 그것도 환승워터 적용받으실 수 있으니까 지금 뭐 우리 홍정희 리더님도 굉장히 미소를 지어주시면서 호응을 해주십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이 부분을 굉장히 또 따봉을 주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이 좋은 정수기 경험하실 수 있도록 많이 잘 소개해 주시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프로모션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좀 놀라운 사실을 제가 한번 데이터를 추출을 해봤는데요. 제가 이제 오프라인 교육을 하다 보면은 우리 뭐 지금 다 뉴 이스프링 쓰시죠? 그럼 거의 다 손을 드셔가지고 이제 구형 이스프링은 현장에 많이 없나 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웬걸 저희 이제 리더님들 이렇게 그 구이스프링 쓰시는 분들 데이터를 뽑아보니까 전국에 아직도 33만 명이나 쓰고 계신데요. 엄청 많이 쓰고 계시죠? 거기다가 이스프링을 쓰시는데 10년이 넘게 쓰시는 분들이 전국에 7만 명이 넘게 계신데요. 엄청 많아요. 10년이 안 된 분들도 지금 26만 명 정도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암의 입장에서 진짜 제품 좋게 잘 만든다. 한 번 설치하면 고장이 안 나는구나. 이 기술력에 대한 만족도를 한 번 더 말씀드릴 수가 또 있겠는데,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우리 이제 또 새로운 기술력도 이렇게 좀 업그레이드해서 나왔는데, 많은 분들이 좀 새로운 것들도 경험해보시면 좋을 텐데라는 아쉬움도 또 생기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형 이스프링 쓰시는 분들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어찌 보면은 새로운 제품으로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환승워터를 활용을 해서 뉴 이스프링을 바꿔야 될 이유 세 가지로 한번 꼽아봤습니다. 첫 번째, 환경의 변화. 두 번째, 기술의 진화. 세 번째, 기회의 가치입니다. 첫 번째, 환경의 변화부터 보시죠. 이건 아마 아까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옷도, 먹을 것도, 마실 것도 다 흐름이라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죠. 정수기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이슈가 됐던 오염물질들, 지금에 없어지진 않았지만 지금 더 이슈가 되는 그런 오염물질들도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잘 맞춰서 요즘 시대에 맞는 이런 정수기를 쓰는 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마치 우리가 뭐가 있을까요? 딱 떠오르진 않는데 예전에 굉장히 유행했는데 지금 입었을 때 약간 좀 촌스러워 보이는 옷이 있다면은 지금 당연히 입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완전 트렌디하다는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수기도 어떻게 보면은 요즘 이슈가 되는 것들을 얼마나 잘 걸러낼 수 있는지 미세 플라스틱, 잔류 이양 물질, 또 과부하한 물질까지도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정수기를 한번 경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가로 본능 기억하십니까? 지금 세븐, 가수 쌤 바람머리. 네. 우리 가로 본능 쓰셨던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요게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인데, 저는 이 가로 본능 갖고 있던 친구들이 진짜 너무 부러웠어요. 이거 나도 한번 돌려볼게. 이랬던 기억이 있는데, 어찌 보면은,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구형 이스프링 쓰시는 분들 중에, 아니, 나 이거 내가 우리 집에 설치할 땐 이거 제일 좋다고 그랬는데, 그럼 이거 안 좋은 거예요? 약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혹시 지금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까요? 아니에요. 좋은 거 맞아요.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가로 본능 그때 나왔을 때 제일 비싸고 제일 좋은 거 맞았거든요. 근데 지금 2026년도에 누가 리더님한테 누구님 아이폰 공짜로 줄게요. 가로 본능 공짜로 줄게요. 뭐 선택하실 거예요? 그러면 뭐 선택하시겠냐? 아마 많은 확률로 아이폰, 뭐 갤럭시 이런 거 선택하실 거잖아요. 결국 그거예요. 그때는 그거 제일 좋았던 거 맞았는데 우리가 이 기술이라는 게 제품이라는 게 계속 평생 똑같이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새로운 기술력도 나오고 새로운 이슈거리도 나오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더 맞춰서 출시가 된 게 새로운 제품이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구 이스프링도 충분히 좋은 제품 맞았어요. 실제로 그렇고요. 근데 그것보다도 더 업그레이드가 된 부분들이 있는 게 뉴 이스프링이다라고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에서 위대함으로라는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갖고 출시가 되고 또 현재 판매가 되고 있는 정수기 뉴 이스프링입니다. 이제 다가오는 여름을 대비해서 많은 분들에게 좋은 물의 필요성, 또 수분 섭취의 필요성, 더 나아가서 이런 좋은 물을 어떤 게 만들 수 있고 어떤 정수기를 어떻게까지 우리가 또 좋은 혜택으로 경험할 수 있는지까지 많은 분들이 좀 알아주시고 또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 이렇게 좀 마무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편안한 금요일 저녁 되시고 행복한 주말 되시기 바라면서 제가 준비한 소식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